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지표에 근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업무를 완전히 끝내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지목해 유학생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 판매자 수가 구매자 수를 크게 웃도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이 관세를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 1심 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정부는 효력 정지를 긴급 신청했는데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상호 관세의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courts should have no role here. There is a troubling and dangerous trend of unelected judges inserting themselves into th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process. 또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amieson Greer already heard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morning who said they intend to continue with these negotiations. 트럼프 관세가 하루 만에 복원됐지만 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백악관도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재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우세한 구도입니다. 25%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유예된 우리나라는 당분간 10% 기본 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지표에 근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준이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회동이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며 정책 방향 언급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업무를 완전히 끝내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재정 낭비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사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머스크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실망스럽다며 공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정부 효율부 활동으로 반감을 사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을 희생양을 뜻하는 매맞는 소년에 빗대면서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 신규 비자 심사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콕 집어 유학생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주로 과학 분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홍콩에 대해선 신규 비자 신청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美方这一政治性、歧视性做法，戳穿了美国一贯标榜的所谓自由开放谎言，只会进一步损害美国的自身国际形象。 다만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같은 맞불 조치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27만 7천여 명, 미국 내 외국인 학생의 4분의 1에 달해 대규모 비자 취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을 빚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또다시 때렸습니다. 미국 대학은 미국인을 위한 거라며 외국인 학생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트럼프 정부가 연이은 비자 정책을 지렛대로 미국 대학들과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학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는 오늘 열린 졸업식에서 국제학생 보호와 다양성 수호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졸업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 유학생 비자 제한, 연방자금 중단, 입학정책 개편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졸업식 연사들은 지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외부의 정치적 간섭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In the face of immense pressure, Harvard, under President Garber's steady leadership, has been very visible for taking decisions worthy of your university's heritage, decisions that reveal and will shape this university's character. 한편 하버드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엔 관련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변 안전과 비자 문제를 우려하는 유학생들의 전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교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담당하는 DEI 부서를 해체했습니다. MIT는 최근 18개월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DEI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하버드 대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 판매자 수가 구매자 수를 크게 웃도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4월 기준 매물수는 구매 희망자보다 약 50만 건 많아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갈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기존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7시 55분쯤 해리토드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따뜻한 날씨로 약 100명이 공원에 모여 있었으며 총격으로 인해 7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은 중태입니다. The person that was standing behind me got shot and fell to the ground and he started bleeding everywhere.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한 명이 숨지고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 오스틴 전역을 강타한 이번 폭풍이 시속 77마일, 약 124km의 강풍과 함께 폭우와 우박을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지대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며 차량 고립 사고가 잇따랐고 오스틴 당국은 급류에 휩쓸린 주민 한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강풍과 낙뢰로 전신주 등이 손상되면서 한때 7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당국은 정전 복구와 피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주민들에게 당분간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추가 악천 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전기 자전거 사고 위험이 잇따르자 경찰이 도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매드웨이 경찰국은 최근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한 전기 자전거가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전기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모든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하고 인도 주행도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경찰관이 화재에 휩싸인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구디어 경찰국 소속 다코타 베리 경관은 지난 25일 새벽 4시 30분쯤 차량 2대가 충돌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베리 경관은 연기에 휩싸인 차량 안에서 경적을 울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 운전자를 발견했고 차량이 전소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유리창을 깨고 여성의 몸을 끌어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It's just our job. I have no doubt that any other officer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I also have to thank our department for their support and the fire department's support as well. 구조된 여성은 구디어 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딸로 확인됐으며 현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리 경관 역시 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등산로에서 곰이 누워있는 모습이 등산객들에게 포착됐습니다.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블랙베어 윌더니스 루프 트레일에서 흑곰 한 마리가 산책로 위에 누워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곰의 번식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곰의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산림지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선 어제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기록했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된 이번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투표율론 역대 최고치로 전국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3년 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보다 2.01%포인트,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보단 7.88%포인트 높았습니다.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3.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각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서로 아우르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처음 대통령 선거 투표에 나선 20대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딸 동주 씨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토요일이 하루 끼었던 지난 대선 등과 달리 이번엔 평일에만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내일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SBS 김상민. 네, 막판 선거운동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움직임 짚어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강원도와 충북 충주를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서울 유세에서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서울에서 이틀 연속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송파, 서초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하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권에서 시장을 존중하는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가장 주력해야 할 일로 민생 회복을 1순위로 꼽았는데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정책에 대해 대선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경기를 신속하게 진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구호격인 내란 종식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 사범은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이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이튿날 열리는 취임식을 취임 선서만 하는 정도로 최대한 간략히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강원과 충북 지역을 돌며 막판 부동층 공략에 나섭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와 충청, 강원 지역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90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전국을 도는 이른바 외박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란 슬로건을 앞세우며 자유공원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찾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메가더 장군처럼 대역전극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때 다 넘어가는 대한민국 구에는 대반전, 대역전의 도시가 바로 인천 맞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족 문제를 꼬집으며 거센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이 형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겠죠? 자기 영수 보고 그냥 온갖 욕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거라고 주장해왔던 김 후보는 오늘은 불통, 먹통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총통이다.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정책도 겨냥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이란 주장을 펴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이재명 후보의 노랑봉투법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도 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면 누가 이 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김 후보는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일 경기와 충청 지역을 돌며 다시 중원 공략에 나섭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가에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IT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어제 서울 여의도에 이어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젊은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이른바 산책 유세를 펼쳤습니다. 법조인, 운동가 출신 대통령과는 다른 첫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작은 정당의 젊은 당수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오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국에는 양당에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국민들만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마크롱처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의석수는 3석. 하지만 국민이 밀어준다면 마크롱 같은 모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자신이 집권하면 지금과 다른 정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난 젊은 정치인이야말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이준석은 앞으로 30년, 40년 더 정치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박 유세에 나서며 새벽까지 일하는 유권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최근 대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권 후보는 전국의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어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시민이 월 120만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미국이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60일 동안 가자 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새 협상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60일 동안 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절반은 휴전 첫날, 나머지 절반은 휴전 7일째에 석방됩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낸다는 조건도 포함됐는데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이 최근 장악한 가자지구 지역에서 철수하고 유엔 기구가 인도주의적 구호품 분배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도 협상안에 담겼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Special Envoy Witkoff and the President submitted a ceasefire proposal to Hamas that Israel backed and supported.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이 제안은 전쟁과 기근의 중단이라는 하마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가적 책임을 다해 이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월 이후 추가 휴전을 위해 중재국을 매개로 협상해왔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영구적인 교전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제 전엔 종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번 제안에도 종전 명시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휴전안이 거론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원이나 녹지는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며 쉼터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한인 차세대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현장으로 거듭난 한 작은 공원을 저희 SBS가 취재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공원을 돌며 조깅을 해온 샘와이즈 에런 씨.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게 해준 고마운 장소입니다. There's exercise, there's air, there's sun. I always come back feeling better after a walk. I always look for the squirrels, and I feed the squirrels, and they're very cute. They appreciate the. 매일 부부와 아들, 딸 전 가족이 공원길을 따라 학교로 가는 누엔 씨 가족. 등하굣길 로즈 공원에서 잔디와 나무, 꽃들과 함께 가족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Oh, my kids like it. She likes to go back from school and see the squirrel, and we feed like with peanuts, and we enjoy our journey back to home. LA시 북쪽 벨리글렌 지역의 로즈 공원은 고속도로 주변 자투리 땅을 시정부가 녹지로 꾸미면서 주민들의 쉼터로 거듭났습니다. We got together and talked about how we can help beautify this place so that it creates a good walking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for the seniors living in their residential building, and connects the communities together. 최근 로즈 공원은 한인 청소년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가꾸는 값진 체험을 한 겁니다. Recently, we had this LA fire. It burned down a lot of trees, and that knowing that we're able to restart this and rebuild more trees, have this opportunity to help out our environment. 단순히 나무만 심는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각자 나무를 입양해 주기적으로 찾아 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화랑 아이들이 같이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그 나무와 성장하면서 이 타운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돋아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에게 삶의 위로를 그리고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장소 로즈공원. 버려진 자투리 땅에서 커뮤니티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내년 피파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둔 LA시가 한인타운에서 정부 조달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LA시 정부 조달 프로그램 프로큐어 LA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달 사업 내용과 업체 등록, 자격 인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정부 조달 사업은 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돼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행사 관련해서 이제 선수들도 많이 올 예정이고 관련한 스태프분들도 많이 올 예정인데 케이터링 그리고 이벤트 코디네이팅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디벨롭먼트 이런 쪽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LA시는 내년 NBA 올스타전과 US 여자 오픈, 그리고 피파 월드컵은 물론 2027년 슈퍼볼, 2028년 올림픽까지 대형 스포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한인회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칩니다. LAPD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세플베다 블루버드와 레이앤 스트리트, 올림픽 블루버드와 옴 애비뉴에, 금요일에는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 크랜셔 블루버드와 제퍼슨 블루버드 등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 한국 기독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윌셔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손꼽히는 명작인 요제프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갈 소망 지휘자와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이규영, 바리톤 최기돈 등 성악가들이 초청되며 한인기독 합창단과 한인기독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교육원이 오는 8월 23일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이번 시험이 관할 지역에서의 첫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며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샬롯 한인회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민트힐 베터런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재향군인, 한인사회 인사 등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대병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환자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병원은 지난해 외부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해커가 침입했으며 총 3만 8천 명의 환자와 병원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출된 정보로 신용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